안녕하세요, 라미캠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에 타던 팔로미니 189 미국식 카라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전에는 유럽식 모델만 타다가 미국식으로 기변을 하게 된 이유는 둘째를 임신하면서 아무래도 실내 생활이 많아질 것 같아서 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로미니는 저희에게 세 번째 카라반 모델이에요. 저희가 미국식 카라반을 1년 반 동안 사용해 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팔로미니의 첫 번째 장점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거실 같은 공간이 생기게 되어 공간이 넓습니다. 유럽식 같은 경우는 복도식이다 보니 화장실이나 침대 갈 때 서로 비켜줘야만 지나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팔로미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확장이 되면서 거실 같은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앉아서 놀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좌식 테이블을 놓고 식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블랙 탱크와 그레이 탱크가 엄청 큽니다. 블랙 탱크는 은가통이고 그레이 탱크는 오수통이에요. 즉 은가통, 오수통이 커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비워주면 됩니다. 유럽식의 은가통 같은 경우는 2박 3일이면 거의 가득 차거든요. 용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변을 본 뒤에 물을 내려 하기 때문에 은가통이 금방 찹니다. 게다가 유럽식은 오수통을 밖에 따로 놔야 해요. 설거지한 물이나 샤워한 물이 밖에 오수통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출정 때마다 오수통에 모아진 오수들을 캠핑장에 버리거나 노지에서는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에 가져와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물쓰기가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식은 은가통과 오수통이 크게 두 개나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식보다는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통도 매우 크기 때문에 물을 한 번만 많이 받아 놓으면 3번 정도는 캠핑 가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의 세 번째 장점은 냉장고도 큽니다. 냉장고가 가정용 냉장고와 맞먹는 크기라서 휴가를 오랫동안 갈 때에는 정말 유용하고 성능도 좋아서 얼음이 금방 얼고 냉장실도 굉장히 시원하게 보관됩니다. 유럽식은 원래도 성능이 좋지는 않은데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성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보통 냉장고 안이 시원해지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음식을 넣어 놓으면 다음날 정도 되어서야 아주 시원해지더라고요. 네 번째 장점은 카라반 자체가 높아서 오프로드에 용이합니다. 유럽식은 낮다 보니 노지에 갈 때 지면이 고르지 못하면 무버가 땅에 부딪혀서 부서지기도 하고 케이스가 깨지기도 합니다. 높은 경사를 내려올 때 카라반 뒤에가 땅에 닿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카라반을 운영하다 보면 자주 생기는 일이랍니다. 저희도 유럽식 탈 때 무버 케이스가 2번이나 부서지고 높은 언덕에서 내려올 때 카라반 뒷부분도 자주 닿았었어요. 근데 팔로미니는 타면서 한 번도 뒤에가 닿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4가지가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소소하게 내구성이 튼튼하다, 견인할 때 스웨이가 적다, 에어컨, 어닝, 맥스팬 등이 기본 옵션이다, 어닝이 전동이고 매우 튼튼하다, 외부 수납함이 크다, 벽난로가 있어서 히터도 되고 분위기가 있다, 최대 7명까지 취침이 가능하다, 전동 텅잭이다 등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팔로미니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팔로미니 단점은 너무 크고 무겁다입니다. 큰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너무 무겁다 보니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제한적입니다. 렉스턴 스포츠나 모하비, 콜로라도, F150, 램 같이 프레임 바디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 처음에는 렉스턴 스포츠로 견인을 했었는데 대관령 올라갈 때 힘이 조금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램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다 보니 갈 수 있는 곳들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새로 생긴 캠핑장들은 나무가 낮다 보니 카라반에 닿습니다. 전고가 3.1m가 넘다 보니 웬만큼 높지 않으면 다 닿아요. 그래서 어닝이 부서지기도 하고
다리 밑이나 굴다리 등을 지나가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설정도 화물차로 해놓고 다닌답니다. 캠핑장이나 노지가 넓겠다 싶어서 갔다가 생각보다 좁고 낮아서 당황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로드뷰를 보거나 캠핑장에 꼭 문의를 해보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카라반이 무겁다 보니 견인장치 또한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무게분산 히치라는 것도 달아야 하다 보니 견인차랑 카라반이랑 연결하는데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또 견인고리가 엄청 무거운데 카라반을 정박해놓고 주변을 관광할 때에는 카라반 연결 고리를 빼놔야 해요. 집에 올 때에는 다시 끼우고 하는 부분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게분산 히치가 필요 없는 견인고리로도 바꿔봤는데 스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갈 때에만 이걸 사용하고 먼 곳에 갈 때는 무게분산 히치가 있는 견인고리를 사용했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덤프 스테이션이 있어야 오수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블랙 탱크와 그레이 탱크를 비워주는데 비워줄 때가 되면 덤프 스테이션이 있는 캠핑장을 간다든지 카라반 오수를 버리는 곳이 따로 있는 캠핑장을 알아봐서 그런 곳에 가서 작은 오수통에 옮긴 뒤에 몇 번에 나누어서 버려야 합니다. 2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지 다 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2가지 말고는 크게 느낀 단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만족하며 타던 카라반은 1년 반밖에 안 되어서 판매하게 된 이유는 주차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이사를 오게 되면서인데요. 캠핑을 가려면 옷과 음식을 싸서 카라반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20-30분이 소요되고 도착해서 카라반을 연결하는데 20분에서 30분이 또 소요가 되어요. 다 연결을 하고 출발하면 어느덧 집에서 나온 지 1시간 뒤에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데 또 80km 이상으로 가면 안 되다 보니 2시간 걸릴 곳이 2시간 반이 되고 아이들 휴게소에서 쉬고 뭐 사 먹고 하면 3시간이 됩니다. 결국 4시간 걸려서 도착을 해요. 집에 올 때에도 카라반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견인차로 짐을 옮기고 카라반 청소하고 집에 오기까지 아이들이 차에 타 있고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8월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주차 스트레스 때문에 집 마당에 카라반을 세우려고 했는데 카라반이 너무 커서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인 소형 카라반으로 기변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들과 집에서 놀다가 신랑이 짐 싣고 카라반 다 연결했다고 나오라고 하면 차에 타고 슝 가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이제 더 이상의 기변은 없다. 또 절대 카라반 바꾸지 말자고 해서 팔로미니를 구매할 때 옵션을 정말 많이 넣었어요. 넣을 수 있는 옵션이란 옵션은 거의 다 넣은 것 같아요. 이사를 결정하게 된 후에도 카라반을 팔까 말까 몇 달을 아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사실 이사를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기변하지 않고 계속 탔을 것 같아요. 시윤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차에 오래 타고 있는 거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마당에 세울 수 있는 카라반으로 기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1년 반 동안에 미국식 카라반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이고요. 시윤이가 아기 때부터 함께한 카라반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애정을 쏟았던 카라반이라 정말 너무 아쉽지만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카라반은 아직 판매 중이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티모토 RV의 위탁 판매 중이니 문의해보셔도 되고 티모토 RV 카페에 판매 글이 올려져 있고 옵션과 연식 등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희가 카라반만 4대째고 그 외에도 루프탑 텐트 2번, 트레일러도 사용했었고요. 변천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